자, 봅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던 이제 3번, 4번 지문, 3번, 4번이었나? 3번, 5번이었나? 3번, 5번이구나. 어쨌든 이 지문에 대해서 할 건데, 자, 내용이 좀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 좀 간략하게 리뷰를 좀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요 내용이 일단은 뭐였습니까? 처음에 이제 요 과잉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게 이제 주된 내용이었죠. 이게 이제 장단점을 좀 나눠서 말했었는데 이제 장점 부분이 나와 있긴 했었습니다. 장점 부분이 어디 나와 있었냐면요. 여기에 있었어요. We can instantly know how much of everything we're doing, have done, and should do.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장점이었는데 사실상 그 아래로는 전부 다 단점만을 서술한 거였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우리 인간의 건강에 관련된 것들이 있죠. 이런 거를 정량화된 정보의 장단점을 말하는 건데 제가 그때 예시로 들었던 게 이 스마트워치였어요. 스마트워치. 그래서 이런 스마트워치 같은 게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 있죠. 인간 입장에서.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뭔가 좀 즐거움이 좀 없어지고 되게 좀 뭔가 의욕이 떨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일단 이 구성을 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정도는 파악하기가 아마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quantified information related to human health,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정량화된 정보가 has the advantage라고 이게 나와 있잖아.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 당연히 요 빈칸 부분에는 이점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겠고, while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단점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점은 뭐였습니까? 즉시성이었어요. 즉시성,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점이었죠. 그래서 being able to 그다음에 확인이 될 수 있다는 be checked immediately가 정답이 된 거고요. 단점은 뭐였습니까? 우리의 어떤 의욕을 꺾어버린다라는 거였죠. 자, 근데 힌트 단어를 보면 over provision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단어를 또 잘 모를까봐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전부 다 provide 알잖아요. 제공하다. 이 provide가 동사형이고 이걸 명사형으로 쓴 게 provision이에요. provision. 그래서 이 provision이 명사형이죠. 여기 앞에다가 or를 붙인 거니까 과잉 제공이 되는 거겠죠. 과잉 제공. 그럼 여기서 이츠라고 나온 놈이 있는데 이츠가 가리키는 거는 당연히 인간 건강에 대한 정량화된 정보를 가리키는 거죠. 이츠가 가리키는 것. 그 정보의 과잉 제공은 tends to hinder motivation. 저는 hinder motivation이라 썼는데 defeat desire로 써도 됩니다. defeat desire. 우리의 욕구를 꺾어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질문 갈게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또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이게 그 과학의 본질적 이해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이해에 있어서는 과학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이해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철학이나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뭐 여기에서는 뭐 예를 들어 중력에 관해서 얘기한다고 치면은 여기에서는 뭐 중력이 어떻고 뭐 여기 진공 상태에서는 중력이 어떻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력이 왜 발생하는 건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과학으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뉴턴도 모른다고 했었죠. 그렇죠? 즉 정말 본질적인 게 왜 발생하느냐라는 거는 과학으로서는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철학과 종교는 어찌 보면은 사실 좀 특히 종교는요 미신의 영역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superstition이란 단어를 함께 알려줬었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힌트 단어에도 그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쓰신 답을 보니까 내용이 뭐가 들어간다는 되게 잘 쓰셨어요. 근데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구문과 어법 때문에 틀린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께 아쉬웠던 포인트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는 뭐였냐면요. 첫 번째는 얘입니다. 요 녀석, restricted라고 나온 거. 두 번째는 바로 요 부분입니다. 됐어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좀 아쉬웠어요. 일단 여러분께서 정말 많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너네가 그동안 시험 보면서 많이 봤을 텐데 우리 이런 애들 있잖아. 푸트라던가 또대시라든가 아니면은 에즈라든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보면은 다 요 물결 자리에 뭐가 나옵니까?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형용사나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는 분사 즉 ing나 pp도 당연히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되게 많이 간과합니다. 실제로 제가 2년 전에 고2 학생들 내신 대비할 때도 뭐가 아쉬웠냐면은 그냥 기본적인 애즈원급 애즈를 활용한 영작하는 게 거슬령으로 나왔었거든. 근데 그때 썼던 단어가 concerned였나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 concerned라는 단어를 as 사이에 쓸 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아예 생각조차를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ing랑 pp도 당연히 as, to 이런 거 사이에 쓸 수 있습니다. 왜? 형용사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죠. 예를 들어서 be concerned with 뭐 이런 수거가 있어요. 뭐뭐와 연관이 있다. 뭐 이런 수거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얘도 우리가 as로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면 될까? 여기가 pp형이잖아. 그럼 얘가 형용사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 앞에다가 as 쓰면 돼요. 됐어? as 쓰고요. with 뒤에 명사 나오겠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as 쓰고 또 어떻게 쓰면 돼요? with 명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럼 with 명사랑 요 with 명사랑 비교하는 거겠죠. 됐어요? 이 with 명사에 신경 쓰는 것만큼 이 with 명사에 신경 쓰는 게 as 똑같다. 이런 말인 거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ing든 pp든 상관없이 as가 됐든 to가 됐든 so that이 됐든 다 쓸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여기서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restrict라는 단어를 제가 줬고요. 조건에서는 한 단어만 변형해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엔터를 변형하신 분들이 이제 몇 분 있었습니다. 이게 좀 아쉬웠어요. 예. 여기서 restrict를 그대로 써버린 분이 있습니다. restrict, 제한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restricted 이렇게 pp형으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 요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 cannot help but 동사원형에 대한 거. 이거는 사실 그냥 암기잖아요. 암기. cannot but 동사원형,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cannot help ing 이런 것들. 이건 암기 사항인데 이런 단순 암기는 고등부에서 안 나온다고 했죠. 제가 안 나옵니다. 어법 시험에서는. 하지만 지금처럼 영작에서는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술형, 요약이나 이런 데에서는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지문에서는요. cannot help ing, cannot but 동사원형에 대한 표현이 안 나와 있어요. 본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시험에서 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 암기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영작에서요. 자, 이 정도로 간략하게 마무리를 짓고요. 자, 우리는 또 이제 교재를 펴서 가볼 건데 우리 몇 번 할 차례죠? 7번 할 차례인가? 맞냐? 7번 하면 돼? 그럼 일단 요거는 여기다 이렇게 좀 펴놓고요. 저는 이제 잣서를 좀 펴두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여러분께서 다 풀어 오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해설 위주로 또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는 7번에 해당하는 부분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이 13쪽이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썼던 이제 패턴이 이제 6번까지가 이제 됐었죠. 주제 설명 패턴이었어요. 지난번까지는. 자, 오늘부터는 패턴 3 문제 제기 설명 패턴이 되는데 일단 이 패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확대해서요. 제가 여기다가 좀 대충 좀 쓰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패턴에 보면은 그 맨 위에 상단 우측 상단에 문제 제기 설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패턴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요 당연히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 자체가 글의 주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이거를 약간 응용한 패턴으로서 설명이 나오고 결론이 나오는 패턴도 있습니다. 이 결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제를 다시 말하는 주제 재진술 패턴이 될 수 있겠지. 그런 경우에는 이 자리에다가 빈칸을 뚫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주제를 재진술하는 거니까요. 됐어요? 뭐 이렇게 나오는 패턴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 중요한 건 뭡니까? 문제점 자체가 주제라는 거예요. 됐어? 자, 근데 얘랑 비슷한 패턴이 하나 있는데 그걸 좀 소개해드리면 문제점이 나오고요. 문제를 제기하고요.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에 이어서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 해결책에 대한 부연 설명이 또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되는 거죠.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결책이 주제가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 이때는 해결책이 주제다. 자, 그러면은요. 문제 제기 설명 패턴일 때랑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이 나올 때랑요. 출제할 수 있는 시험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느냐? 일단은 공통적으로 빈칸 문제는 둘 다 출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제문이 명확하게 있는 패턴이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주제니까 왼쪽은 주제를 말하는 부분에 빈칸을 뚫어서 내거나 오른쪽에서는 해결책이 주제니까 해결책 부분에 빈칸을 뚫어서 내거나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 있겠죠. 공통적으로.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낼 수 있는 게 요약과 같은 것도 출제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순서나 삽입과 같은 문제도 얼마든지 출제할 수 있죠. 차이점은 뭐냐면요. 대입하항 문제 있죠. 주제, 제목 이런 문제. 주제 제목과 같은 문제를 내기에는요. 오른쪽 유형이 조금 더 좋습니다. 특히 요지 문제 낼 때. 요지 문제 낼 때는 오른쪽 패턴이 좀 더 선호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문제 제기 설명 패턴 같은 경우는요. 전형적으로 설명문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빈칸 문제라던가 요약 문제라던가 이런 쪽으로 출제되기가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신에서.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 같이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더 축소를 내가 많이 막됐었구나. 네, 요 정도. 요 정도 크기면은 잘 보이나? 뒤에 잘 보여요? 우리 현우랑?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장 바로 가볼 건데 첫 문장에 빈칸이 뚫려 있죠? 지금 여러분 문제에서 보시면은 그러면 여기 부분이 주제이기 때문에 빈칸을 뚫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자소서에 답을 써놨지만 답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One of the problems. 문제들 중 하나인데요. 어떤 문제냐면 with a belief system이랍니다. 신념 체계를 가진 신념 체계의 문제 중 하나래요. 어떤 신념 체계냐? Characterized by radical individualism. 극단적 개인주의에 의해 특징 지어지는 그런 신념 체계의 문제 중 하나랍니다. 벌써 말이 좀 어렵죠. 일단 가볼게요. 이게 뭐냐? 바로 애절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어 부분만 보고 소재를 뽑아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극단주의적 개인주의로 인해서 특징 지어지는 신념 체계의 문제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애매한 게 있죠. 극단적 개인주의가 뭐 어떤 개인주의를 말하는 건데 벌써 애매하고요. 그리고 신념 체계라는 것도 말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면 얘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해요. 극단적 개인주의는 뭔데? 신념 체계는 뭔데? 이게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글의 소재는 사실 잡을 수 있겠죠. 극단적 개인주의로 인해서 극단적 개인주의로 인해 특징 지어지는 신념 체계의 문제라고 했으니까 짧게 말하자면 극단적 개인주의 뭐 이렇게 우리가 소재를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간 여기서 말하는 radical individualism은 뭘 말하는 건지 belief system은 뭘 말하는 건지 이거는 아래에 있는 설명을 보면서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2번 문장. even though 나왔으니까 콤마까지 한 덩어리 묶으면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비록 뭐 할지라도 American political culture라고 했어요. 지금 앞에서는 극단적 개인주의 어쩌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미국의 정치 문화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 그러면 좀 생뚱맞은 말이 나왔죠. 생뚱맞은 말이 나왔다는 거는 예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예를 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미국의 정치 문화가 is especially associated with 특별히 관련성이 있대. 뭐랑? The twin concepts of freedom and liberty. 자유와 해방이라는 두 가지의 트윈이니까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쌍둥이 개념,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에요. 두 가지의 비슷한 개념과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적 해석 그리고 자유에 대한 적용이랍니다. 이것은 lacks consensus and consistency. consensus라는 단어는요. 합의란 뜻이죠. 우리가 실제로 agreement라는 단어랑 바꿔 쓸 수도 있죠. 자주 나오는 단어죠. 합의. 그럼 뭐다? 합의와 consistency, 일관성이 부족하답니다. 자, 문장을 길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자, 내용을요. 미국의 정치 문화가 특별히 자유와 해방이라는 이 두 가지의 비슷한 개념과 관련성이 있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미국 하면은 자유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해방됐잖아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와 해방이라는 이 두 가지의 개념과 관련성이 있죠. 미국의 정치 문화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만 봐봐. 위에서 얘기한 거는
신념 체계라는 말이 나왔었고 극단적 개인주의라는 말이 나왔었어. 그러면은 극단적 개인주의라는 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했는가 아직 이 문장을 보고는 알기가 좀 어렵죠. 얘네가 어떻게 개인주의를 부렸는지 이거는 뭐 알기가 좀 어렵고요. 근데 신념 체계라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자유와 해방이라고 표현을 한 거에서 우리가 일부 단서를 좀 얻을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모른다고 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유와 해방이라는 이런 것과 이 미국의 정치 문화랑 관련성이 있어. 아까 전에 설명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적인 해석 그리고 자유에 대한 적용이래요. 이게 뭐다? 합의가 부족하대. 그리고 일관성이 부족하대요. 됐어? 그럼 일관성이 부족하다. 여기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건 곧 무슨 말일까요? 자유에 대해서 뭔가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한대요. 근데 이게 일관성이 떨어진대. 일관성이 떨어진대.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유에 대해서 해석을 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오늘날은 이렇게 해석한다든가 뭐 이렇게 일관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합의가 부족하다라는 것도 비슷하겠죠. 합의가 부족하다라는 거는 이 문장만 갖고는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예시 아래를 보겠습니다. 자, 3번 내용 볼게요. Many of us, 우리의 다수는요, learn, 배우는데요, in grade school, 초등학교에서 배운답니다. 뭘 배우느냐? 대절을 배워요. 대절이 여기까지야. 뭘 배우냐면, The pilgrims fled Europe. pilgrim은 원래 순례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냥 거기 이주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최초 이주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순례자들이, 최초 이주자들이 유럽을 fled 했대요. 도망쳐 나왔대. 왜? In search of, 뭐뭐를 찾아서, religious freedom,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최초의 이주자들이 유럽에서 탈출했답니다. 라고 우리가 배운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냐? 왼절이 잠깐만요. 왼절이 여기까지네요. The first European settlers, 최초의 유럽 정착민들이 found their freedom, 그들의 자유를 찾았을 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문장. 요 문장은요, 지금 위에 나왔던 요 문장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됐어요? 얘네들이 유럽을 떠난 거잖아. 종교적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거랑 최초의 유럽인 그 정착민들이 그들의 자유를 찾았다.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자, 자유를 찾았을 때 어디에서? In the new land. 새로운 땅에서 찾았을 때 그러한 행위는 was at the expense of native people. at the expense of 하면은요. 뭐뭐를 희생해서 이런 뜻이거든. expense라는 게 비용이란 뜻이잖아. 비용, expensive, 비싼 이런 뜻이니까 expense가 비용, 대가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뭐뭐를 대가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를 대가로 한 거였다? 네이티브 피플을 대가로 한 거였대요. 원주민들을 대가로 한 거였다. 잠깐만요. 좀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 좀 잠깐만. 다시 이어서 볼게요. 자, 원주민들을 대가로 한 거였답니다. 어떤 원주민이냐? 이런 원주민인데 who experienced the domination at the hands of the American colonizers. 그래서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에 의해서 지배를 경험했던 그런 네이티브 피플이래요. 됐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뭐였냐면은 이제 유럽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을 떠났다. 이렇게 그냥 배웠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가서 자유를 얘네가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요. 유럽인들이 자유를 얻었다. 그냥 이것만 배운다고요. 됐어? 유럽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다. 이 사실만 배운다고.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는 거야. 실제로는 새로운 땅에서 자유를 얻었을 때 이거는 뭐였다? 원주민의 희생이 있었다고요. 원주민의 희생을 통해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원주민의 희생을 통해. 근데 이 내용을 설명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원주민의 희생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거를 제가 미리 말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원주민의 희생은요. 결국 원주민의 자유를 박탈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유를 박탈한 거야. 왜 자유를 박탈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얘네가 지배를 겪었다니 무슨 뭐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에 의해서 뭐 지배를 겪었던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국 유럽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된 거는요. 남의 자유를 빼앗아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우리가 빈칸에 대해서 정답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시 첫 문장으로 돌아가 볼게. 첫 문장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극단적 개인주의라는 말이 나왔었고 신념체계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극단적 개인주의라는 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개인주의란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지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개인주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킨 거예요. 지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됐어? 이게 극단적 개인주의의 사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뭔 말인지? 자, 비슷한 예시가 또 하나 나옵니다. 4번 문장 볼게요. Similarly, 마찬가지로 Students are taught, 학생들이 배우는데 대절이하라고 미국 혁명이 was a war of independence, 독립전쟁이었다. 이렇게 배운답니다. 뭐로부터 독립하는 거냐? 미국의 압제로부터. 여기서 tyranny, 압제라고 별주 단어가 없네요. 이게 압제란 뜻이에요. 영국의 압제로부터 독립한 전쟁이었다라고 배운데 근데 실제로 어떠냐? The historical record, 역사적 기록은 또한 드러내는데 대절이하를 드러냅니다. 대절이하를 보면은 Many of our great patriots, 우리의 위대한 애국자 중 다수가 were not concerned with the tyranny. 뭐라? 압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어떤 압제에 대해서? They inflicted on their very own African slaves.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들 자신이 아프리카 노예들에게 가했던 압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답니다. 신경을 안 쓴다고. 됐어?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은 미국 혁명은 영국의 압박으로부터 독립을 얻었다. 그럼 독립을 얻었다는 거니까 해방을 얻은 거죠. 아까 미국 정치문화 했을 때 자유와 해방 나왔었잖아. 그렇죠? 해방을 얻은 거죠. 근데 실제 내용은 어떻다? 얘네가 영국인들이 한 거랑 똑같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대했었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노예로 대했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얘네의 자율권을 박탈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되셨습니까? 그럼 결국에 어떤 이제 A라는 사람이 A라는 집단이 자유를 얻는다는 건 이거는 곧 뭐랑 똑같다? B라는 사람의 자유를 박탈한다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모두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갔어.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저녁에 집에 갔어. 집에 아무도 없어. 우리 와이프가 내 아들내미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난 자유를 얻었어요. 하지만 와이프는 어떻습니까? 자유를 박탈당한 거죠. 애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똑같은 거라고. 거꾸로야. 내가 집에 갔어. 아들내미만 있어. 아들아, 엄마 어디 갔어? 엄마 놀러 나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자유를 박탈당했죠. 내 자유를 희생해서 우리 와이프가 자유를 얻은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완전한 자유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고요. 자유라는 거는 어떤 거의 희생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데 근데 이게 왜 문제점이냐면 아니 이걸 교육을 안 하잖아. 이 내용을 안 배웠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이 내용만 지금 나오잖아요. 이 내용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이 A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냥 자유를 얻었구나. 그냥 이것만 알고 있는 거야. 남의 자유를 박탈했다는 거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애초에 그 교육 과정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어떤 마음 때문에? 되게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극단적 개인주의로 인한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이 극단적 개인주의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아까 위에서 여기 봐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역사적 해석 그리고 자유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다? 합의와 일관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우리가 이번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게 일관성이 떨어진다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자유에 대해서
자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유 해석에 있어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건 곧 뭐랑 똑같습니까? 자유에 대해 편협하게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편협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한쪽으로 치우쳐진 자유만 보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면 남은 자유를 박탈당했다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쪽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우리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만. 우리는 자유 얻었어. 와 이러고 끝나는 거야. 그럼 이거 뭐야? 지밖에 모르는 거네? 지밖에 모르는 거니까 뭡니까? 개인주의. 됐나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극단적 개인주의에 의해 특징 지어지는 이 신념 체계에 문제가 있답니다. 이 문제가 뭐랍니까? 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만 신경 쓴다는 거죠. 남은 신경을 쓰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편협하게 생각한다고요. 넓게 생각하지 못한다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됐어? 3번을 보자면 promote narrow란 표현 나왔죠? 좁은, 편협한, 그리고 limited, 제한된. 사실상 문맥상 똑같은 말이죠. 좁고 제한된 자유에 대한 이해를 조장하는 게 바로 문제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내용 어렵지 않죠? 할만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숙제로 해오신 아래의 지문 구조와 이제 빈칸의 정답 논리 근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질문 1번. 1, 2번 문장에서 윗글의 소재는 무엇이냐? 당연히 아까 말했던 극단적 개인주의가 되겠죠. 근데 사실 극단적 개인주의만 소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자유에 대한 해석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소재라고 꼽을 수 있겠죠. 2번, 3번 문장은 1번 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냐? 당연히 예시입니다. 예시. 왜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메리칸 폴리티컬 컬처라고 갑자기 생뚱맞은 소재가 등장했다. 그럼 뭐다? 예시라고 했었죠. 4번 문장은 1번 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냐? 여러분, 2, 3번 문장 예시에 이어서 뭐가 나왔습니까? 4번에서. similarly 나왔잖아. similarly. 그쵸? 마찬가지로라는 거잖아. 그럼 마찬가지로라는 건 뭡니까? 앞에 나온 내용이랑 똑같은 주제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다른 예시로 똑같은 주제 얘기할 거다. 이게 similarly를 활용하는 거죠. 따라서 역시나 예시가 됩니다. 자, 오른쪽에 그러면 빈칸의 정답 논리 근거. 우리는 뭘 통해서 빈칸의 정답을 알았습니까? 당연히 예시 추론이죠. 예시 추론. 예시를 기반으로 빈칸에 대한 정답을 알게 된 거니까요. 자, 아래 나와 있는 근거 쓰는 건 굉장히 쉽죠? 문제 제기는 당연히 맨 첫 번째 1번, 설명 1은 2번, 3번 문장, 그리고 설명 2는 4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2, 3번 문장과 4번 문장을 구분한 이유는 당연히 2, 3번 문장에 나온 예시와 4번 문장에 나온 예시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중심 내용 요약을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띄워서 좀 볼까요? 자, 봅시다. 미국 정치에서 표방하는 자유와 해방이라는 개념은요. 어이구, 죄송. 자, 다시. 이 개념은 미국 시민 입장에서는 자유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지만 그들은 원주민 그리고 아프리카 노예의 자유를 빼앗은 거죠. 약탈해 간 거죠. 박탈시킨 겁니다. 따라서 극단적 개인주의는 또는 극단적 개인주의의 문제는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극단적 개인주의야.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자유에 대해서 편협하게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의 자유만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다른 쪽의 자유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편협하게만 받아들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도 똑같이 문제 제기를 하고 설명하는 패턴인데요. 이번에는 빈칸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른쪽 하단에 빈칸의 정답 논리 근거 그 표의 아래에 보면은요. 이번에 어떻습니까? 결론이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문제 제기를 하고 설명만 했습니다. 우리 방금 전 7번 지문에서는요. 어땠습니까? 그냥 예시 2개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결론 문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빈칸이 뚫려 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문장은 주제를 다시 말하는 주제 재진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단서를 좀 띄워드릴게요. 자, 봅시다. 8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텔레비전으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텔레비전 얘기인가 보네요. 텔레비전은 maybe altering the brain, 뇌를 바꾸고 있는지도 모른답니다. in ways, 어떤 방식으로요. 어떤 방식이냐? 요런 방식이죠. That push some children, 자, 아이들을 밀어넣는데요. into, 어디로? a condition, 어떤 상태로요. 어떤 상태로? of a learning disability. disability는 장애죠. 그러면은 학습 장애의 상태로 푸시하고 있는 방식으로 뇌를 변화시키고 있을 수도 있답니다. 됐어요? 이거 뭡니까? 문제점이죠. 그렇죠? 결국 쉽게 말하면 뭡니까? TV가 아이들의 학습 장애를 유발한다는 거죠. 그렇죠? 학습 장애 유발. 됐죠? 그래서 문제점을 벌써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면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TV가 아이들의 학습 장애를 유발한다 했는데 앞부분에서는요. TV가 어떻게 학습 장애를 유발하는데? 라는 게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나오냐면요. 학습 장애 유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데? 라는 게 나와요. 됐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설명이. 읽어보시면 알아요. 자,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자, 뭐 제로미 엘싱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points out 지적했는데요. 자, 이 이하를 지적했습니다. 이 뒷내용 전체가 이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인용한 거죠. 자, 보시면 TV 세트 그리고 특히나 커머셜 텔레비전이랍니다. 상업 방송 텔레비전. 우리가 흔히 보는 텔레비전이겠죠. 근데 이 상업 방송 텔레비전이 어떤 텔레비전인가? 요런 텔레비전이랍니다. With its clever use. clever 하면은 교묘한 이런 뜻이거든요. 영악한, 교묘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상업방송 텔레비전의 교묘한 사용을 가졌대요. 어떤 걸 사용했냐면요. 끊임없이 변화되는 짧은 시퀀스랍니다. 시퀀스는 원래 연속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는 장면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TV에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끊임없이 바뀌는 짧은 장면을 영리하게 사용하는 그런 상업방송용 TV가 있대요. 특히나 이 녀석이 우리의 주의를 꽉 붙잡는답니다. 어떻게? By a constant sensory bombardment. 끊임없는 감각 폭격에 의해서요. 감각 폭격에 의해서. 어떤 감각 폭격이냐? That maximizes orienting responses. maximize, 최대화한답니다. 뭐를요? orienting response를요. 지향 반응을 극대화하는 끊임없는 감각 폭격이랍니다. 이런 게 특히나 우리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을 계속해서 폭격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우리의 주의를 꽉 붙잡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시를 좀 들어줄게요. 우리 아들내미가 어렸을 때인데 한 2살, 3살 막 이럴 때였어요. 근데 얘가 그 저녁 때가 되면은요. 이유 없이 그냥 막 찡찡거려. 이유가 없어. 밥도 다 먹고, 똥도 다 쌌고, 뭐 샤워도 다 했고, 다 했어. 다 했는데 괜히 그냥 막 찡찡거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당혹스럽잖아. 이거 뭐 어떻게 뭐 얘가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요. TV에서 광고를 틀어주면은 얘가 그 광고를 보느라 안 찡찡거렸어요. 근데 이 자식이 또 더럽게 까다로워. 그 홈쇼핑 광고 있지? 그건 안 되고 일반 이제 TV 채널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광고 있잖아요. 한 1분 내외로 나오는 그런 CF들. 그런 거를 보여주면은 얘가 막 집중해서 막 보는 거야. 내가 막 뽀로로 이런 거 틀어줬거든? 안 먹혀. 그걸로 안 돼. 무조건 광고여야 돼. 그래갖고 매번 저녁마다 우리가 전쟁을 치렀던 게 와이프는 애를 데리고 막 이러고 막 달래고 있고 나는 빨리 광고 찾으라고 나 막 계속 채널 돌리고 있고 막 이랬었어요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럼 우리 아들내미가 광고만 보면 왜 그렇게 집중을 했을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광고는요 되게 짧잖아요. 짧잖아. 1분 내외잖아. 그러다 보니까 장면이 계속해서 급변합니다. 급변하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장면을 하나하나 쪼개볼게요. 이렇게 장면이 있어. 그럼 아이가 TV를 보는데
이 장면에 원래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장면이 금방 바뀌어버려. 그래서 얘가 나한테 자극을 해. 감각적 자극을 해요. 그리고 이 장면을 또 집중하려니까 또 장면이 넘어가서 얘가 또 나를 자극하고요. 얘가 또 나를 자극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감각 폭격을 쏟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각을 계속 자극하는 거야. 여러 장면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 바뀌는 장면들 하나하나를 계속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나올까 어떤 장면이 나올까 하고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요. 이런 갓난애기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튜브 볼 때요. 저도 실제로 유튜브 보면은요. 10분 넘어가면 저 안 봅니다. 귀찮아요. 그래서 전 영화를 잘 안 보고요. 영화 요약본 보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짧잖아요. 짧고 장면 전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면 전환이 빠르니까 이 사악하고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 다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끊임없이 장면을 전환시키는 TV 세트가 우리의 감각을 지속적으로 자극을 해서 우리의 집중을 꽉 붙들어맨다. 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말한 건 결국 뭡니까? TV의 지속적인 장면 전환이 우리를 계속해서 주의를 이끌게 한다는 거네요. 아까 위에서 TV가 아이들의 학습 장애를 유발한다고 했는데요. how가 나왔습니다. how. 자, 어떻게 TV가 어떤 방식으로 상영이 되는 겁니까? 끊임없는 장면의 전환이죠. 됐어요? 이 끊임없는 장면 전환으로 인해서 뭘 하는 겁니까? 감각을 폭격하는 거라고요. 감각을 계속 자극시키는 거라고. 됐죠? 이 얘기가 나왔어요. 3번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문장. Producers of children's show. 자, 아이들 방송 프로의 제작자들이 are especially fond of. 자, be fond of 하면은 뭐뭐를 좋아하다라는 뜻이죠. 특히나 좋아한대요. Using perceptual tricks. 지각적 속임수를 사용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지각적 속임수가 사실 맥락상 보면은 위에서 말했던 끊임없는 감각 폭격. 얘랑 좀 비슷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면 전환을 빨리빨리 한다.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겠죠. 왜? To get children's attention. 아이들의 주의를 이끌기 위해서. 애들의 주의를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면이 빠르게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perceptual trick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음 내용이 중요한데요. 4번 내용이 뭐라고 나오는지 볼게요. 여기 jerking around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뒤흔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아이들의 집중, 그러니까 뒤흔들리는 아이들의 집중력이 뭘로 이어질 수 있냐면요. shortening,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뭐의 단축? 아이들의 집중 시간의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즉 집중력이 저하된다는 거죠. 집중 시간 저하죠. 집중 시간 저하. 됐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관련성을 한번 따져보자. 2번, 3번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TV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장면을 전환시킨대요. 그러면은 감각을 계속 자극받아. 그로 인해서 아이가 계속 이 TV를 보게 되는 거야. 맞죠? 이 TV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방법이었습니다. 방법. 엄밀히 말하면 원인이라고 따질 수 있어요. 원인. 이게 원인이야. 계속 TV가 끊임없이 장면 전환을 통해서 아이의 감각을 자극합니다. 이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죠? 4번 문장이 뭐라고 나왔죠? 집중 시간이 단축된다. 라고 말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결국에 4번 문장은 뭡니까? 앞에서 나온 2번, 3번 문장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에서 원인을 말했잖아. 끊임없이 장면 전환을 통한 감각 폭격을 해. 그래서 그 결과 뭐가 된다? 집중 시간이 단축된다. 결과가 나온 거니까. 됐나요? 이해됐죠? 그러면은 이 4번 문장 같은 경우는 앞 문장과의 관련성을 따졌을 때는 똑같이 우리가 설명이라고 퉁쳐버릴 수 있지만 설명 안에서 보자면은 인과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과관계. 됐나요? 앞에 원인, 뒤에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뒷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it is hard. 자, 여기서는요.
위에서 말한 거에 대한 이유가 한 번 더 나옵니다. It is hard. 어렵대요. For people. 의미상 주어죠. 사람들이 to concentrate on one thing.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답니다. When? 뭐 할 때? 그들이 are having their attention pulled away. 그들의 주의를 빼앗기게 되고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having은요. 사역동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역동사. 그래서 사역동사 목적어 PP가 나온 겁니다. 목적어가 PP 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들의 집중력을 빼앗기고 있을 때입니다. 뭐에 의해서? On even more interesting or novel thing이래요. 훨씬 더 재미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에 의해서 뭔가 집중을 뺏기고 있을 때 이때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결국 5번 문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는요. 앞에서 4번 문장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여러분 교재에 오른쪽에 표에 보면요. 문제 제기, 설명 1, 설명 2, 결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답을 미리 써주면 1번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설명 1은 2번, 3번이고 설명 2는 4, 5, 6번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어요. 세분화. 세분화를 하면은요. 그러니까 2번, 3번은 설명이지만 얘는 원인인 거죠. 원인. 그렇죠? 4번에서도 설명이지만 4번은 뭐였습니까? 결과 문장이었어요. 결과 문장. 끊임없는 장면 전환으로서 감각을 폭격했어. 그 결과 어떻게 됐다? 학습 지속 시간이, 그러니까 집중 지속 시간이 줄어들었다. 결과 나왔죠. 5번 문장도 뭡니까? 5번 문장은 설명인데요. 5번 문장은 지금 2, 3, 4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거든요. 얘는 포괄화한 거예요. 포괄화. 포괄적으로 다시 이야기했죠. 왜냐면은 지금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잖아. 어떤 훨씬 더 재미있거나 새로운 것,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그러니까 구체적인 걸로서 얘기를 한 게 아니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장이 5번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로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6번은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고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eventually, 결국에는 이라고 나왔네. 그럼 결국에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뭡니까? 또 결과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미리 쓸게요. 6번 문장은 뭡니까? 역시나 설명인데 앞에서 말한 이 포괄적인 거에 대한 결과가 되는 거죠. 이런 구조예요. 좀 자세히 하자면. 자세히 하자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이거는요. 얘를 설명 하나로 보고 얘를 설명 2로 보는 거는 맞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대분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분화하면. 전부 다 부연 설명하는 거야. 하지만 부연 설명에서도 구체적인 원인 결과, 포괄적인 원인 결과 이렇게 나누어져서 나온 글들입니다. 6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5번 문장에서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훨씬 더 흥미롭거나 신기한 거에 자신의 주의를 빼앗기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진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어떤 일이 벌어진대? 애들은 give in 하게 된답니다. 굴복하게 된대요. 뭐에? To the demanding. 그 요구하는 것에. 뭐를 요구한대요? For attention. 집중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굴복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go with the flow. 그 흐름을 따르게 된다. 그 흐름과 함께 가게 된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이 있는데 여기에 내 방이 있어. 여기 거실에 여기 TV가 있어.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막 이렇게 TV 보고 있어. 앉아갖고. 나는 방에서 짱박혀 갖고 공부하고 있어. 이러고 있어. 자, 그럼 나는 지금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 수학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TV 소리가 계속 들려. 계속 들려. 나를 자꾸 감각을 자극을 해. 끊임없이 여기선 장면 전환이 아니죠. 소리 전환이겠죠. 엄밀히 말하면 소리의 끊임없는 전환이 나를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계속 자극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기에 집중을 못하게 돼요. 왜? 지금 여기에 이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장면인데 여기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계속 변화되는 것이 나를 계속 자극을 합니다. 나의 감각을요. 그러니까 뭔가 훨씬 더 흥미로워 저게. 그리고 훨씬 더 새로운 거야. 왜? 아니 공부는 내가 맨날 하던 건데 저건 새롭고 되게 신나는 걸 거 아니야. TV는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주의를 요구하는 것에 굴복하게 된대요. 내 주의를 요구하는 게 뭔데요? TV가 날 유혹하는 거야. 야, 나 TV 보고 싶잖아. 날 보고 싶잖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계속 와, 와, 요구해. 그래서 결국 굴복하게 되고, 아씨, 내일 하자. 나도 TV 볼래. 결국 TV 보게 된다는 거. 그 흐름에 따르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가 나오는데요. 정리를 한번 같이 볼게요. 애들은요, become passive, 수동적이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수동적이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한다라는 건 능동적인 거거든요. 내가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 유혹에 못 이겨서 내가 방문을 나가서 TV를 보게 되는 거는 내 의사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결국에 나는 어떻게 된다? 그 끊임없는 장면 폭격, 감각 폭격으로 인해서 나는 결국 유혹을 당했고 결국 그 흐름에 따르게 되고 내 의사와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으로 된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뭐라고 생각하면서 수동적으로 될까요? 배터리야라고 생각한답니다. It is useless. useless 하대요. 쓸모없대. 뭐가? 후보정사가요. To try to analyze any one thing. 어떤 한 가지를 분석하려고 노력한대요. 여기서 얘들아, 한 가지를 분석하려고 노력한다는 이 말은 결국 뭐랑 똑같습니까? 한 가지에 집중한다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한 가지에 파고드는 거잖아. 분석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한 가지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게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동적으로 된대요. 왜 그러냐면 빈칸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볼게요. 이 글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텔레비전에 끊임없는 장면 전환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끊임없는 장면 전환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학습 장애가 발생한다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습 장애는 무엇입니까? 집중력 저하입니다. 맞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집중 시간 저하죠. 집중 시간 저하. 집중 시간 저하를 유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집중 시간 저하가 됐다는 건 곧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던 것에서 얘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집중하러 가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애들은 어떻게 될까? 애들 입장에서 내가 딱 공부하려고 해. 근데 밖에서 막 하하호호 하는 소리 나고 TV 소리가 막 나. 그러면은 나는 집중을 못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 저 TV 소리 때문에. 그러면은 애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이거 공부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저기에서 계속 내 감각을 이렇게 자극을 하는데 어차피 나는 공부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때려치고 절로 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게 무쓸모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건 내가 이거 집중해봤자 뭐하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됐어요? 이 한 가지 일에 난 도저히 집중 못하겠다. 왜? 왜 집중을 못해요? 거기에서 계속 나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됐나요? 그러면은 빈칸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한다 했어. 왜? 다른 녀석이 나의 감각을 계속 자극하니까 나를 계속 매료시키려고 하니까. 됐어? 이런 내용이 나와야 정답이겠죠. 됐나요? 그래서 정답이 Another thing will come along and replace the first thing.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왜 정답이 2번이 되는지 분석해 볼까요? 왜냐하면 another thing, 또 다른 것이 will come along,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것을 replace, 대체한다 라고 나왔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수학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 아니, 수학이라고 안 할게요. 하나의 장면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것에 집중하고 있었어. 근데 또 다른 것이 등장해서 나의 집중을 빼앗아 갔습니다. 됐어?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것을 대신한다는 거는요.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first thing은요. 첫 번째에 집중하고 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됐어요? 첫 번째 집중하고 있던 것을 또 다른 것이 두 번째 거가 빼앗아 가는 거야. 내 집중력을 빼앗아 간다. 됐어? 그리고 또 이어지겠죠. 두 번째 거에 집중하고 있었으면 또 세 번째 거가 나의 집중력을 또 빼앗아 가겠죠. 이게 연달아서 계속 연속적으로 시퀀스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어차피 집중을 할 수 없는데 내가 한 가지에 집중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2번만 가능했다.
자, 그럼 아래 있는 거 풀이 분석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소재는 아까 말씀드렸죠. 질문 1번. 텔레비전의 끊임없는 장면 전환.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질문 2번. 2, 3번 문장과 1번 문장은 어떤 관계입니까? 아까 얘기했었죠? 인용입니다. 인용. 어떤 사람의 말을 따온 거기 때문에요. 자, 질문 3번. 4, 5, 6번 문장은 2, 3번 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냐? 이것도 아까 얘기했었죠?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띄우면서 보여드릴게요. 인과관계. 자, 그 다음에 빈칸의 정답 논리 근거인데요. 일단은 저는 예시 추론으로 썼습니다. 근데 왜 예시 추론으로 썼냐면요. 설명이 너무 다양하게 나왔어요. 너무 다양하게.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2,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원인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4번은 결과로 나오고 5번도 원인, 6번도 결과예요. 그래서 그럼 사실 여기 안에는 다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로서 다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 다 하나로 퉁치면은 예시잖아요. 여기 인과도 있고 인용도 있고 심지어 포괄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섞여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친 게 예시 추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 추론 안에는 인과, 인용, 포괄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문제 제기, 설명 1, 2, 그리고 결론은 이 번호대로 가면 되겠죠? 문제 제기 1번, 그 다음에 설명 1, 2는 2, 3번과 4, 5, 6번으로 묶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자면은 4번, 5번, 6번을 사실은 다 따로따로 해야 돼요. 원래는요. 그 다음에 결론 7번까지 나왔고요. 자, 아래 중심 내용 요약 보겠습니다. 텔레비전에 끊임없이 바뀌는, 변화되는, 다 똑같은 말이고요. 짧은 장면 전환은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학습 장애의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잘 들으셨냐? 다음 거 봅시다. 아, 그나저나 여러분 거 생기부 쭉 보고 있는데, 네, 아주 꿈이 야무지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 상담 문자 내가 일정 다 잡아서 보내줬대. 그래서 그거 잘들 확인하고 일정 안 맞는 거 있으면 쌤한테 빨리 말하고. 알았지? 다음 주에 얘기하면 조정이 안 된다. 혹시라도 조정 필요하면은 그 제출한 사람들 중에서. 자, 9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9번 지문에서 또 패턴이 달라졌는데 여기 패턴을 보시면 도입 주제 설명 결론으로 나와 있죠.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 도입 주제 설명 결론이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변형 문제는 그냥 전부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8번까지의 이제 패턴은요, 전부 다 주제가 첫 문장에 나온 것들이었거든. 전부 다. 근데 여기에선 그렇지 않고 도입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제가 나오는 이런 패턴으로서 시작이 된다는 거. 주제가 한 칸 밀렸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9번 지문을 보더라도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 rather 나와 있지. 그래서 rather 이하 여기 빈칸 뚫려 있는 요 3번 문장이 바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실제로 rather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아 주제구나라고 생각하면은 편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란 뜻이잖아요. 오히려 뭐뭐하다라는 거는요. 앞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 2번 내용과 3번 내용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구조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내가 이제 자서를 보여주기 전에 앞서서 여기서도 the primary stage of religion was not due to 어쩌고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근데 3번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it was due to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시 가리키는 건 요 녀석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was due to 여기는 was not due to로 나왔어요. 됐어? 그럼 얘는 아니고 얘가 맞다 이런 소리잖아. 그치? 그래서 요 자리에 빈칸이 뻥 하고 뚫려 있는. 됐죠? 이런 패턴으로 나온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 뭐 이 자세한 패턴은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도입 주제 설명 결론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결론부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결론은 웬만하면 뭐다? 주제를 다시 말하거나 아니면 그 전반적인 거를 요약해 주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론은요. 그래서 결론 같은 경우는 쓰는 패턴이 비슷하죠. 결과를 말하는 as a result 같은 어떤 연결사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therefore, thus 따라서 시리즈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in short 요컨대 요약하자면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결론을 표현할 수 있겠다. 얘는 특별한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지문에 따라서 사실 좀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좀 읽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자습서 보기 전에 요 특징을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주어 부분만 내가 볼 거거든. 주어 부분. 자, 첫 문장에 the origin of religi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The primary stage of religi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it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는 it.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the mythological figures 이렇게 나와 있고요. 5번에는 the impressive manifestations of nature 이렇게 나와 있고 6번에는 이제 what절로 나왔네요. What finally led to the formation of religion 이렇게 나와 있고 7번에 the beginning of religion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주어만 표시했거든 지금. 주어만 표시했는데 어떤지 봐봐. 자, 종교의 기원이래요. 종교의 기원. 기원이라는 건 뭡니까? 시초죠, 시초. 맨 처음이죠. 그렇죠? 종교의 초기 단계래요. 그럼 이것도 뭡니까? 종교의 기원이죠. 그렇죠? 4번에 또 mythological figures는 여러분이 뭔지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지금 모를 수 있는데 미리 말하면요. 종교의 초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도요. 미리 말하면. 자연의 인상적인 현지라고 나왔어요. manifestation은요.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현지예요. 현지. 됐어요? 자, 그리고 종교의 형성이란 말 나왔고요. 종교의 시작이란 말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어가 다 종교의 기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빈칸에 대한 근거를 찾으려면은 결국에는 반복되는 표현들 중에서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되고 있는가. 즉 반복되는 표현들이 어떤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걸 기반으로서 우리가 빈칸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빈칸의 정답 논리 근거가요. 반복이에요. 반복. 이거는요. 됐어?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나열식 설명 추론 패턴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나열식 설명 추론. 이런 패턴. 자, 그러면은 박스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9번 문장.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scholars of the India traditions Vedas. 자, 인도의 전통, 즉 베다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요, the origin of religion, 종교의 기원은요, was to be thought. 자, 이 부분은 뭐 어법이나 뭐 그런 걸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지금 이게 비투용법이거든, 비투용법. 비동사 뒤에 초보정사 나왔을 때 우리가 비투용법이라고 해서 예정, 의무, 가능, 조건, 운명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죠. 여기서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비투용법을 쓸 때 이 투부정사 자리에 수동태로 나왔어요. 이렇게 B2B PP 이런 형태로 나오면요. 보통은 가능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뭐 될 수 있다. 자, 다시 돌아가서 was to be thought. 그러면은 찾아질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종교의 기원은 찾아질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In the impressions. 인상에서요. 어떤 인상? Natural phenomena made upon man. 이렇게 나왔네요. 자연 현상이 인간에게 남긴 인상이래요. 됐어? 이게 뭔 말이지? 자연 현상이 인간에게 남긴 인상에서 종교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주어 자리에 전부 다 종교의 기원, 종교의 시작 이런 말들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 이 글에서는 문제가 뭐냐면요. 종교의 기원이 지금 소재잖아. 종교의 기원. 그래서 이 글에서는요. 종교의 기원이 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원이 뭔데? 됐어? 실제로 지금 빈칸 자리를 보면은요. 그것은이라고 나왔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종교의 초기 단계였어요. 종교의 초기 단계는 종교의 기원이죠. 그렇죠? 잠깐 요걸로 잠깐 다시 띄울게요. 잘 봐봐. 이시 가리키는 게 뭐라고요? 얘가 종교의 초기 단계라고. 근데 종교의 초기 단계는 뭐라고? 얘야 종교의 기원이야. 됐어?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Was due to man's elementary capability 이렇게 나와 있죠. 종교의 기원은 뭐뭐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종교의 기원은 찾아질 수 있었다. 종교의 기원은 기인한 것이었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첫 문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연현상이 인간에게 남긴 인상에서 찾을 수 있었대요. 근데 이 말이 뭔 말인데? 이 말이 어렵잖아. 자연현상이 인간에게 남긴 인상.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연현상이 인간에게 남긴 인상이라는 요 말이죠. 요 말. 지금 요거. 요 말이, 어이구, 왜 이렇게 표시되냐. 자, 여기. 요 박스가 뭐랑 똑같은 거야? 빈칸이랑 똑같은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었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 돼요. 자, 이어서 가볼게요. The primary stage of religion. 종교의 초기 단계는 was not이 나왔죠? 아니래요. 그러면 뒷내용은 종교의 초기 단계가 아니야?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2번은 건너뛰어도 돼요. 빈칸을 풀 때. 얘는 건너뛰어도 되는데 일단 해석은 해볼게요. Due to the religious nature of man. 인간의 종교적 속성 이런 거에 기인한 게 아니고요. 또는 인간 마음의 필요 이런 거에 의한 게 아니랍니다. 뭐 오늘과 뭐 책에서 그것을 언급했다시피 표현했다시피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거에서 기인한 게 아니래요.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종교적인 본성이나 인간 마음의 필요, 인간 마음의 필요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종교라는 게 나의 마음에서 생긴 어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니네가 내일 수능을 보러 가. 그럼 수능을 보러 갈 때 수능 보기 전날에 너네는 막 기도를 합니다. 아, 신이시여, 찍신이시여, 저에게 제발 강림하셔서 제발 잘 찍게 해주세요. 이거 뭡니까? 내 마음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신 아니에요? 찍신? 됐어요? 이런 게 인간 마음의 필요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런 거에서 기인한 게 아니라고요. 종교란. 이게 아니래. 종교의 기원은 뭘까? 우리가 종교하면 딱 떠오르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개죠. 기독교랑 불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 뭐 저는 사실 혹시 기독교 다니는 사람 있냐? 불? 어
됐어? 그러면. 죄송해요. 갑자기 살에 들렀어. 저는요, 사실 그 기독교의 교리나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얘기할게요. 이제 뭐 제가 뭐 어떤, 뭐 기독교를 까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두 분. 네.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표시는 뭘까? 과연 시초는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그랬을 때, 이 기독교라는 건 어쨌든 간 어떤 종교를 말하는 거고, 종교라는 거는 어떤 단체잖아요. 단체고. 그럼 기독교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러 오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거의 초창기는 어땠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초창기부터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뭐 뭔가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인간 마음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삶이 너무 팍팍해. 너무 힘들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신은 없을까? 그럼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내가 한번 지어볼까? 하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짓고 그래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 좀 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 마음의 필요에 의해서 기독교가 설파됐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그게 아니래. 자, 그럼 뭐랍니까? Rather, 오히려 종교의 초기 단계는 was due to 뭐에 기인한 것이었냐? Man's elementary capability. 인간의 기초적인 능력에서 기인했대요. 근데 어떤 기초적인 능력이냐? 빈칸의 기초적인 능력이래. 답은 써있지만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근데 뭐에서? In the impersonal phenomena of his surroundings. 인간의 주변 환경의 현상이죠. 페노메나. 현상인데 어떤 현상이냐면요. impersonal한 현상이래요. impersonal. 얘들아, personal은 개인적인이란 뜻이죠. 개인적인이란 뜻도 있지만 person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사람과 같은 이런 뜻도 되는 거거든요. 인격을 갖춘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럼 I am이 붙었으니까 인격을 갖추지 않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impersonal. 결국에는 인격을 갖추지 않은 우리의 주변 현상, 주변 환경 현상에서 빈칸의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으로 종교가 생긴 거래요. 그럼 이게 뭘까? 이어서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요. 왜 안 내려가냐?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은 The mythological figures라고 나왔어요. 신화적 인물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화적 인물 아무나 한번 생각해보자. 뭐 당군 신화 이런 거 생각해볼게요. 자, 그럼 그 신화적 인물은요, were thought 여겨졌대. 뭐로 여겨졌대? To be personifications of natural objects. 자연물의 personification, 의인화. 그래서 이걸로 여겨졌대. 그래서 실제로 그 당군 신화도 그렇지 않나요? 사실 저 당군 신화 잘 모르는데요. 그 무슨 뭐 구름의 신이랑 비의 신이랑 뭐 같이 내려오고 막 그런 거 있지 않냐? 우사, 운사 해갖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비나 구름이라는 건 자연물이잖아요. 근데 이 자연물을 의인화한 거잖아. 그렇죠? 구름의 신, 뭐 비의 신 이렇게 신격화한 거죠. 이렇게 의인화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신화적 인물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자연물을 의인화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결정적인 단서 다 나왔어요. 여러분 위에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3번 문장에서. 2번 문장, 1번 문장에서도 봐도 됩니다. 1번 문장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요. 자연 현상이 인간에게 남긴 인상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3번 문장에서는요. 사람들의 주변 환경 현상인데 어떤 거다? 비인간적인, 그러니까 인격을 갖추지 않은 현상이에요. 그럼 얘들아, 인격을 갖추지 않은 이 현상이 뭔데요? 인격을 갖추지 않은 현상.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연물 아니에요? 자연물? 됐어요? 자연물, 태양, 구름, 비, 바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불, 막 이딴 거. 이게 뭐야? 자연물이잖아, 자연물. 그렇죠? 이 자연물은 어떻습니까? 인격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왜? 인간이 아니니까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대요? 의인화했대요. 인간처럼 봤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데스래. 그리스 저기 로마 신화 이런 거 보면은요. 그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무슨 뭐 태양의 신 뭐 뭐식이 있고 헬리오스인가 태양의 신. 나 잘 몰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번개의 신, 뭐 제우스 막 이딴 거 있잖아. 이게 다 뭔데요? 의인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물을 인간처럼 본 겁니다. 인격을 갖추지 않은 걸 인간처럼 보는 것. 이게 뭔데요? 이게 의인화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요 문장만 보더라도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impersonal phenomena를 thing personal figures로 봤다는 거죠. 인격이 없는 것을요, 인간처럼 여겼다고요. 됐어요? 이거를 한 단어로 하면 뭔데요? 이게 의인화 아니에요? 됐습니까? 결국 빈칸에 대한 정답은 뭡니까? personifications를 이 한 단어를 여러 단어로 풀어서 쓴 거예요. 의인화라는 단어를 풀어서 쓴 거라고. 그래서 정답은 5번 나왔고요. 자, 그래도 좀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얻을 수 있는 단서가 있겠죠. The impressive manifestation of nature. 자연의 인상적인 현지, 나타나는 것은요. Stimulated the personifying fantasy of man. 인간의 의인화하는 공상을 자극했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막 이제 구름이 이렇게 있었어. 구름이 이렇게 있었는데 해가 이렇게 가려져 있었어. 근데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해가 딱 이렇게 등장하는 거야.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 등장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장면을 보고 오 하면서 딱 구름이 걷으면서 해가 쫙 하고 찌는 게 이거 딱 뭔가 되게 그렇다 멋지다 이러면서 이 되게 인상적으로 딱 드러난 거를 어떻게 했다? 저게 사람이라면 어떨까? 이렇게 어떻게 이제 얘를 사람처럼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공상을 했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의인화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글의 소재는 뭐였습니까? 종교의 기원이었어요. 종교의 기원. 이게 소재예요. 종교라는 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무엇이다? 우리의 마음의 필요에 의해서 종교가 생겨난 게 아니고요. 자연물을 의인화한 거야. 그래서 자연물을 의인화해. 그럼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끝나면 안 되죠. 종교는 뭡니까? 어떤 대상을 숭배하기 위한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의인화를 했어요. 자연물을 의인화합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숭배해야죠. 이 숭배하는 집단이 모입니다. 이게 곧 뭡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종교의 초기는 뭐다? 자연물을 의인화하고 숭배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숭배한다는 내용 없는데요? 뒤에 나와요. 뒤에 나와. 근데 뒷내용을 안 보고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라. 지금 이 글의 소재는 종교의 초기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의인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 그럼 자연물을 왜 의인화하겠어요? 왜 의인화하겠어? 당군신화 뭡니까? 당군신화 다 의인화한 거잖아요. 태양이니 달이니 뭐 구름이니 뭐니 의인화한 거잖아. 그럼 이 의인화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뭡니까? 말 그대로 신화잖아요. 신화. 신적인 인물에 대해서 다루고 싶은 거잖아. 인간의 상상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믿는 거죠. 그런 사실을, 그런 신화가 있었겠구나 하고 그런 신화적 인물을 숭배하고 믿는 거죠. 그 숭배하고 믿는 집단이 많아지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숭배한다라는 내용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뒷내용을 볼까요? What finally led to the formation of a religion. 여기 또 나왔네요. 종교의 형성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 마침내 종교의 형성으로 이어진 것은요. 따라서 무엇이었습니까? The elaboration of a nature mythology랍니다. 자연 신화의 정교화였대요. 얘들아, 자연 신화를 정교화한다는 게 뭔데요? 자연 신화, 자연 신화를 정교화했다, 구체화시켰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맥락상으로는 의인화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연물을 의인화했다. 그리고 the veneration, veneration이 숭배란 뜻이에요. 그래서 the veneration of respective figures. 얘들아, respective 이거 이치란 뜻이다. 각각이란 뜻이에요. 존경하는 거 아니다. 자, 각각의 인물에 대한 숭배. 여기였답니다. 자, 여기서 대놓고 말해줬네요. 종교의 형성은 뭐라고요? 자연물 의인화해. 그리고 그 인물을 의인화한 인물을 숭배한다. 다 나왔네요. 6번 문장에. 그렇죠? 마지막 7번 문장 보겠습니다. In short. 자, 요약하자면 the beginning of religion. 종교의 시작은요. 계속 똑같은 말하고 있죠. 종교의 시작은 뭐라? Was the worship of many natural objects. 많은 자연물의 월십이다. 숭배다. veneration 모를까봐 월십으로 써줬잖아요. 더 쉬운 단어로 써줬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 자연물에 대한 숭배였답니다. 뭘 가진 거냐? With the predominance of such phenomena. 그러한 현상들, 즉 자연 현상들이
지배적인 그런 것이 대부분인 그런 여러 자연물에 대한 숭배였는데 그 자연물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태양이나 하늘 그리고 뭐 썬더스톰, 라이트닝, 번개, 비, 불 뭐 이런 것들 예시를 들었습니다. 자, 계속 똑같은 말이 나왔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연물에 대한 숭배가 종교의 기원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자면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그 의인화한 대상을 숭배하고 그 숭배한 게 종교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이구 소리 자, 그래서 다시 아까 빈칸 부분으로 가보자면요. 자, 빈칸 부분도 반복이었습니다. 이시였죠? 이시 뭐였어? 종교의 초기 단계였어. 종교의 초기 단계는 뭐였다? 뭐에서 기인한 거였다? 인간의 기초적인 능력에 기인한 거였다. 여기서 기초적인 능력이라고 한 건 뭐냐면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아래에 여기 나와 있어요. 요거 여기 보여요? 인간의 의인화하고자 하는 공상이라고 나왔죠. 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기초적인 능력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상상력이에요. 됐어? 이거야 이거 상상력. 인간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거야. 근데 어떤 상상력이야? 비인격적인 현상을 인격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상상력이 되는 거야. 됐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자연물을 의인화하는 능력에서 종교가 기원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나왔다. 어렵지 않죠? 왜냐면 단서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그 답서에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 보이시죠?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박스로 표시한 게 보이는데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전부 다 빈칸에 대한 단서들이거든요. 지금 여기 아래에는 색깔이 다르게 있죠. 이걸 다르게 색깔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은 대조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낫이 붙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노란색 있고 여기도 노란색 있죠. 그리고 여기도 노란색 보이시죠? 여기도 노란색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모든 문장이 다 빈칸에 대한 단서예요. 즉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나열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공통점을 찾아서 빈칸의 정답을 찾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열식 설명 추론 및 반복으로서 우리가 빈칸의 정답 논리 근거를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해오신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답 5번 나왔고요. 자, 1, 2번 문장에서 소재가 무엇이냐? 종교의 기원, 종교의 초기 단계, 둘 다 똑같은 말이죠. 4, 5, 6번 문장은 3번 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냐? 4, 5, 6번 문장은 당연히 앞에 3번 문장 주제에 대한 반복 설명인 거죠. 반복 설명.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요, 설명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왜냐면요, 4, 5, 6번 문장, 특히 4번, 5번 문장은요, 신화적 인물을 기반으로 지금 주어를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신화적 인물이라든가 자연의 현지라든가 뭐 이런 거 의인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 반복보다는 설명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고요. 7번 문장과 3번 문장은 어떤 논리 관계냐? 사실상 반복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종교의 시작은 어쩌고 말했으니까요. 자, 빈칸의 정답 논리인 거 아까 말했었죠? 나열식 설명 추론이자 반복이고. 자, 도입부는 처음에 1, 2번 문장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장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rather 나왔죠. 설명 4, 5, 6번에서 구체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7번 결론까지 나왔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맨 아래 중심 내용 요약 보겠습니다. 종교의 기원은 인간이 자신의 주변 자연 현상들에 대한 의인화할 수 있는 능력에서 기인했죠. 그리고 이러한 의인화는 종교의 형성으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자연 신화의 정교화와 인물들에 대한 숭배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교들 보면 다 특정 인물을 숭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다 어떤 인물을 숭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이 사실은 전부 다 뭐였다? 물론 이제 실제 종교의 교리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 글에 따르면은 전부 다 뭐다? 자연물이었다. 자연물을 의인화한 것이었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출석부 어디 갔지? 사람이 오늘 졸렸나 보네. 아까 쌍꺼풀 잘 보이더라. 다시 봐. 지금은 안 보이는데.
오늘이 8월 9일이죠. 화요일. 리딩. 잠깐만요. 지난번 숙제가 10번까지였죠? 그러면은 11번부터 하겠습니다. 11번에서 14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21에서 28쪽이에요. 자, 여기 부분 마찬가지로 문제 풀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시사항들이 있죠. 지시사항 전부 다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항상 뒷면에 있는 구문 독해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깜빡하고 그 뒤에 답도 못 불러드리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수업할 때요. 그 뒤에 문제풀이 하는 부분 있죠. 그 문제풀이 하는 부분 저한테 답 한번 불러달라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뒷부분은 36에서 39번입니다. 연습편이요. 그래서 페이지로는 53에서 54쪽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풀이를 하시고 그리고 그 정답의 근거에다가 표시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루미만 잠깐 남아주고 나머지들은 가셔도 됩니다. 자, 고생들 했습니다.